자, 오늘 검찰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동안 조명현 씨가 이제 폭로를 했던 바로 이 법인카드 사용. 네. 특히 며칠 전에 이 김혜경 씨에 대한 이제 법원의 판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잖아요. 네. 이게 아마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 것 같아요. 예, 법적 근거가 네. 됐죠. 예, 그래서 오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요, 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네. 그 다음에 경기도 공무원 보도 자료에는 쓰이다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배소연 씨죠. 배소연입니다. 예, 배소연 씨 세 사람을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네.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네. 근데요, 참 여러 가지를 해 드셨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게 감독님 그 표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뭐 첫 번째는 제네시스 G80 네. 요거를 6천 몇백만 원 주고 경기도 공금으로 사가지고요. 사실상 이재명 그 수서동 수성가 순회동. 순회동 네. 분당 순회동 그 아파트에 사실상 거기 딱 대놓고 고정으로 이거를 김혜경 씨가 네. 자기 자차처럼 몰았다. 자, 저게 그러니까 G80을 뭐 외국인들 뭐 손님 오면 쓰겠다라고 해서 네. 이제 하나 구입을 해서 네. 그거를 지금 김혜경이 본인 집에서 네. 저게 또 차고지를 원래는 이제 원래 관용차는 도청해야 되는데 그 순회동 바로 옆에 복지센터 네. 행정복지센터 그쪽으로 차고지를 해놓고 그걸 수시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자기 차처럼. G80 저거 차값 저게 6천만 원 요즘 저 차값이 꽤 비쌀 텐데. 네. 야, 참 저거 하려면 또 운전기사도 있어야 되고. 네, 그렇죠. 지금 또 뭐 보면 지금 이 조명현 씨뿐만 아니라 배소연 등등의 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모님 팀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야, 예, 이 사모님 팀, 일명 사모님 팀을 구성해서 운영했다 하는 건데 이재명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부터 수행했던 배소연을 경기도 5급 일반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경기도 공무원들로 구성된 사모님 팀의 팀장 역할을 부여했다. 정말 야, 팀장님이셨어요. 팀장님. 야. 예. 그래서 사모님 팀은 배소연의 지휘 아래 경기도 예산으로 공무와 무관한 이재명, 김혜경의 식사, 과일, 샌드위치 등 음식을 구입 제공하고 네. 개인 의류를 세탁하며 근데 이 세탁 얘기는 전 처음 들어요. 네. 세탁비로요. 이게 지금 배임액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아, 270만 원. 야, 세탁비만. 아, 세탁비만 270만 원. 야, 그러니까 샌드위치 대금으로만 얼마냐? 685만 원입니다. 샌드위치만 680. 샌드위치만. 야, 진짜. 많이 쳐 드셨네. 아우 죄송합니다. 전 저렇게 그런 말씀 안 되는데. 네. 야, 샌드위치 재금 유용이 685만 원, 세탁비가 270만 원, 그 다음에 과일 대금이 2,791만 원요. 와, 많이 아유, 드셨군요. 진짜 아, 엄청나게. 예. 아유, 뭐 그냥 과일 속에 파묻혀 사신 것 같습니다. 자, 차도 이 관용차를 사모님 팀에서 쓰고 예. 또 그때 조명현 씨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그냥 그 차만 쓴 게 아니고 선도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선도차가 있었어. 딴 사람도 아니고 그 선도차가 먼저 간답니다. 선도차. 네, 먼저 가고 그다음에 사모님 차가 가고. 그 선도차 기사가 그 배소연 씨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던 그 바로 김모 그분이죠. 씨죠. 네, 김모 씨죠. 그 결국 저 세상 사람이 된 네. 김모 씨고. 근데 여기 이제 그 공소장에 보면 이 배소연의 역할이 5급 공무원이지만 이재명과 김혜경의 사생활 관리를 전담했다. 사생활. 공무원이 사생활 전담 마크맨이었던 거죠. 네. 예. 근데 참 이재명 대표의 삶을 보면 그렇게 고급스러운 삶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권력을 잡고부터는 네.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고급진 삶을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거 뭐 이런 거 등등 그다음에 하급자들하고는 어떤 겸상도 안 하고 옛날에 뭡니까
본인 이제 골프 치러 갔을 때 네. 김문기 씨 같은 경우 내가 어디 하급 짜고 그냥 같이 옆에 맞아요. 타고 골프 치러 다니냐 뭐 이런 네. 이야기를 한 것뿐만 아니라 또 그 보면 뭐 아침마다 뭐 샌드위치를 또 이게 한 10,000원짜리에다가 3만 몇천 원짜리 세트예요. 그 과일하고 뭐 네, 있다면서요? 과일, 컵 과일하고 샌드위치도 무슨 그 빵이 뭐 호밀빵 뭐 약간 당뇨기가 있어서 네네. 호밀빵 뭐 해가지고 저런 거고요. 야, 그리고 저 에르메스 스킨 로션. 현정님은 에르메스 스킨 로션 써본 적 있습니까?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한 번은 써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하고 좀 급이 다르시네요. 네. 예. 저는 그냥 니베아 뭐 이런 거 니베아, 예. 쓰고 그렇습니다. 우로스, 네. 다 좋습니다. 네. 근데 하여간 이 에르메스 스킨 로션까지도 그 조명현 씨가 다 사다가 네. 그 경기도 지사 공간에 다 비치를 해두고 아. 했답니다. 저희도 일제 샴푸 일제 정했네요. 샴푸. 예. 요즘 저 샴푸 뭐 아주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참 한 이재명이란 분이 보면 굉장히 아마 이 취향 자체를 보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그죠? 고급스럽고 그리고 이걸 보면 먹는 거, 입는 거, 그다음에 바르는 거, 네. 그러니까 한 푼도 자기 돈이 들어간 게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면 자기가 돈 쓸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 네. 보면 쇠고기, 소고기 사드죠, 초밥 하죠, 그다음에 뭐 등등 전부 다 이제 먹는 거는 전부 다 집으로 배달시켜서 먹고, 네. 그다음에 본인이 쓰는 샴푸 뭐 전부 다 또 이제 다 챙겨주죠. 네. 옷도 다 빨아주잖아요. 옷도 다 팬티도 빨아주죠. 다 저 조명희 씨가 빨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세탁기 빨아서 돌려서? 그 또 이렇게 돌돌 잘 말아갖고 저 옷장 안에 다 또 네. 이렇게 딱 각을 세워가지고. 예. 참 저걸 보면 그럼 도대체 김혜경 씨 하는 일은 뭐예요? 그분은 이제 저 순회동 마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선도차 타고 다니면서 그냥 예. 폼 잡고 다니고 예. 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병원 갈 때도 다 미리 가서 가고 한 것 같은데 참 이게요 저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이 경찰에서 이게 지금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이거를. 근데 검찰에서 이걸 이제 이 조명현 씨가 이거 뭔 소리냐 지금 그래서 국민권익위에다가 이거를 다시 요청을 했고 국민권익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문제 있네라고 해서 검찰에다 수사를 의뢰한 겁니다. 작년 10월입니다. 예. 그때 저 권익위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이 네. 이걸 주도를 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죠. 예. 그랬더니 검찰이 다시 경찰에게 수사 지시를 해가지고 올 1월에 경찰이 업무상 배임으로 네.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음. 예. 이렇게 된 사건입니다. 예. 참 저는 이거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뭐 그 지난번에 10만 원 김혜경 씨가 네. 이제 밥 사준 거 아니 뭐 10만 원 가지고 그러냐 했지만 사실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공소시효가 다 내가서 일단 이 10만 원의 선고가 내려짐으로 인해서 네. 요번에 기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어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예. 법인카드를 이런 방식으로 썼다는 네. 게 법원에서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렇죠. 검찰이 그동안 수사했던 거를 바로 이제 불구속 기소를 하는. 왜냐하면 이 사건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어요. 네. 다 거부를 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일단 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있자말자 바로 검찰이 그냥 이걸 의율해서 지금 기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사필 규정이고요. 근데 저는 사실 뭐 경기도지사 공사 구분이 약간 애매한 때도 있긴 있잖아요. 네. 예. 뭐 그래서 약간의 사적인 걸 약간 뭐 조력을 제공했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빼박이고 죄질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네. 그 아들들 무슨 뭐 병원 가는데 왜 그런 병원 예약 병원까지 그 차로 태워다 주고 네. 이런 걸 이 팀이 해야 됩니까? 참. 저는 아마 이 사모님 팀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마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특히 이제 이 관용차로 부인이 뭐 온데 다 간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요즘 저 자치단체장들 이러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죠. 네, 그리고 이게 지금 자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다 경기도 시민들의 돈인데, 근데 또 본인은 경기도에 지금 지난 코로나 때 빚을 내 갖고 수천억 빚을 내 갖고 재난지원금을 지금 다 나눠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지금요. 이 김동연 지금 지사가 갚아야 된대요. 4천억인가 5천억. 돈이 없대요. 지금 갚을 돈이.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뭐 파산 직전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기도가 그 돈 때문에 지금 갚을 돈이 없고 그다음에 김포대교 김포대교 본인이 마지막 맞아요. 경기도지사 그만둘 때 본인이 이거 무료화 결제하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업체가 지금 소송을 해서 결국은 다 지금 뒤집어졌어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지금 그 차를 그냥 다 공짜로 다녔어요. 그러니까요. 자, 그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본인이 하면서 이 경영을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이 거치고 나온 곳마다 전부 다 빚더미가 돼요. 그러니까요. 네. 부도 일부 직전까지 간 그리고 거죠. 지금 이런 법인카드까지 전부 다 아주 알뜰살뜰하게 전부 다 씁니다. 자, 이래 놔놓고 지금 수사관들, 검찰 수사관들, 경찰들 뭐 수사할 때 야근비라든지 야근 식대라든지 이거 지금 한 돈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특정 경비 업무 처리비라든지 그렇죠. 특활비라든지 이거 전부 다 잘라버렸어요. 그걸 다 잘라. 자기는 쓰면서 그러니까. 왜 경찰들 진짜 저녁에 설렁탕 한 그릇 먹는 거 그 네. 돈까지 왜 다 자릅니까? 그러니까요. 예? 자기는 이런 것까지 진짜 세탁비까지 그냥 다 공금해서 다 지출하면서 말이죠. 야. 진짜 이게 양심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거는 뭐 이 정파의 어떤 정파적인 걸 떠나서 어떤 공직자가 자신의 공직에 대한 개념, 공직에 대한 관념이 얼마나 없는가라는 거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정말 그 뭐 과일 이런 것도요. 뭐 손님 오면 손님 접대용으로 뭐 이렇게 하면 공금으로 살 수도 있는데 아니 집안 제사에 쓸 그 과일을 어떻게 제수용품을 이걸로 삽니까? 네. 예? 그러니까 뭐 황태 뭐 이런 거까지 다 샀다면서요? 명태 이런 거까지 제사 지내는 거까지 전부 다 이 법카로 그냥 야, 샀다고 그래요. 진짜. 아니 그런 거 본인 그냥 카드나 아마 제가 한번 좀 조사해 보고 싶어요. 예. 본인 명의 카드는 얼마나 쓰는지. 글쎄요. 예? 경기도사 때 예. 그거 아마 해보면 아마 대박일걸요. 아. 예? 제가 볼 땐 거의 쓴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굳은 돈으로 주식 투자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바로 대선 지니까 예. 한 몇 억 들어가고 2억인가요? 그때 예. 뭐 들어가고 주식 투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참 알뜰살뜰하게 경기도민들 쫙쫙 빨아먹고 또 본인은 경기도 빚내 갖고 다 나눠주고 나중에 그 후임 지금 경기도지사 전부 다 빚더미 함께 하고 예. 그런 걸 해놔놓고 아주 모범적인 행정을 했다라고 선전하고 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밥으로 따지면 누룽지까지 그냥 빡빡 예. 끓여갖고 그냥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싹싹 그냥 다 경기도가 이 정도인데 네. 만약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 이게 지금 공개되지 않고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 끔찍합니다. 진짜. 예? 아우 이 경기도에서 해먹을 수 있는 돈하고는 네. 규모가 달라요. 네. 기본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냥 범세계적으로 해먹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니 이 정도 해먹는 그 사람이 그 뭐 나라 살림인들 못 해먹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야, 참. 경기도도 이렇게 그냥 쉽게 해먹는데 뭐 나라 살림이라고 전혀 못 해먹겠습니까? 저는 정말 이걸 보면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좀 본질을 이걸 가지고 무슨 검찰이 무슨 압박 수사라고 뭔가 했다. 물론 검찰에서 그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오늘 그 검찰 기록에 보면 그동안 이걸 뭐 수백 차례 압수수색했다고 그러니까요.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검찰이 이야기를 했어요. 10군데밖에 안 했습니다. 10곳 미만이다. 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소는 10곳 미만이다. 그러니까 그 사용 내역, 법카의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매출 전표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많이 써. 예. 그러니까 법인카드 사용 식당이 100여 곳인데 예. 거기에 이제 그걸 집행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냐면 그 경찰 기록을 단계. 가져오면 그죠? 네, 그 경찰 기록을 단계. 가져오려고 그러면 무조건 달라고 해서 가져오면 안 돼요. 네.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영장을 발부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를 뭐 다 무슨 압수수색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요. 진짜 이거는요 사실은 이재명 집이나 사무실에 압수수색 못했어요. 네. 진짜는. 그리고 핸드폰 이런 거 다 못했어요. 다 못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압수수색을 사실상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법카 사용 그 점포는 사실상 이미 제출이랑 거의 같은 저기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영장이 있어야지 이제 바로바로 이제 되니까 그 제시하고 그쪽에서 알아서 그걸 내주는 뭐 이런 식이었지 무슨 뭐 강압적으로 거기 가서 다 털고 뭐 이런 게 아니죠. 네. 참 보면 조명현이라는 그래도 참 양심이 있고 정의감이 있는 한 공무원이 이 문제를 전부 다 폭로를 했기 때문에 이게 세상에 드러날 수가 있은 겁니다. 사실 이 조명현 씨도 저희 어벤져스도 출연했고 했지만 본인이 이게 하도 이제 배소연이가 지시를 많이 하고 이것저것 뭐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기억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전화해갖고 따발총처럼 그냥 그거 막 있잖아 과일 그거 사라고 그랬잖아 소고기 그거 안심 사라고 그랬지 막 이렇게 하니까
그걸 다 녹음을 해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기록을 이제 나중에 들어보고 혹시나 잘못하면 또 깨니까. 근데 그걸 다 이제 쌓아놓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실 본인이 이제 마지막 이재명이 이제 선거 출마하러 갈 때 처음에는 아마 같이 데리고 가는 걸로 돼 있는데 네. 그때 그냥 팽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그 저 부인한테 이걸 들려주니까 당신이 이렇게 진짜 대접받고 살았냐. 그러면서 정말 조명현 씨가 용기를 내서 사실 이게 세상에 공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로 조명현 씨 개인으로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택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알바도 하다가 건강도 안 좋아졌잖아요. 허리도 다치고 막 정말 이 그 비서하던 친구가 뭔가 생계를 위해서 막 하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저번에 저희들 방송국 왔을 때도 여기 이제 스튜디오 왔을 때도 차를 이제 그 장모님 차를 빌려서 타고 왔더라고요. 참 너무 안타깝은 상황이었습니다. 공익 제보자가 됐지만 제대로 된 대접이나 이런 걸 받지 못하고 또 본인이 한 수사가 이거 안 되니까 본인이 1인 시위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지검에 가서. 네. 그런 각고의 노력 끝에 결국은 지금 이 상황이 이루어진 겁니다. 맞습니다. 네. 조명현 씨의 용기 있는 정말 이 폭로가 없었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 이런 상황들 그리고 이 정말 자기 기록을 위해서 남겨뒀던 기록이 결정적인 지금 증거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왜 조명현 씨에게 전달해달라 해서 슈퍼챗을 보내준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 이번 달에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고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한 분의 저런 의로운 결단으로 인해서 잘못하면 역사의 뒤안길에 숨어버릴 수 있는 그 진실을 참 조명현 씨 참 저런 점에서는 우리가 이제 저분을 좀 보호를 해야 됩니다. 제가요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참 가슴이 아픈 게 좌파들 같으면요 이런 거 이렇게 하면 그렇죠. 정말 다 돌봐줍니다. 네. 지금 보십시오. 강혜경 지금 무슨 이 한다고 변호사 붙여주죠. 뭐 다 해주잖아요. 근데 이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는 분들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예? 그러니 누가 이제 앞으로 이런 용기 있는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윤석열 정부한테도 너무 좀 섭섭한 게, 그렇으면 조명현 씨를 예를 들어서 어떤 이분이 이제 공직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뭘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저걸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아무도 챙기지도 않고 있고, 선거에 이용만 하기도 하고, 참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너무 진짜 좀, 딴 사람은 그렇게 잘 챙기면서 왜 이런 분은 못 챙기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전 정말 솔직히 이 정부를 있게 만든 저는 이 공신 중에 공신입니다. 그럼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홀대를 하고 하면 저는 과연 누가 과연 여기 이 정권을 위해서 정말 목숨 걸고 폭로하고 투쟁해 나갈지 전 정말 참 회의적이에요. 정말 이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산 사람들을 그렇게 챙기고 뭐 명태균한테는 뭐 돈도 줬고 하더니만 도대체 우리 조명현 씨한테는 뭘 해줬는지 참 갑갑하기만 합니다. 정말 참 이런 제2, 제3의 앞으로 이 조명현 씨 같은 용기 있는 젊은이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폭로하면 그냥 내가 망가진다 이렇게 인식되면 누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진짜 우리 시민들 스스로가 이제 조명현 그렇죠. 씨를 좀 보호해야 될 상황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명현 씨가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요즘은 방송에도 잘 못 나온다고 그래요.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서 참 저희가 그래도 좀 돌봐야 될 것 같습니다.